권승철의 선행 승부 1월 18일 토요일 광명 우수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들이 대거 출전한 우수급이었었는데요. 나름 합격점을 받았었던 선수들은 박준성하고 전용규였습니다. 여기에 김원정하고 김민준도 합격점을 받았고요. 원준하고 유지은도 컨디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박건희하고 류재민은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광명 우수 9라운드 박건희하고 정윤재가 힘쓰다 보니까 결국 임진섭이 내선 파고 들면서 오태걸과 동반 입상 배당이 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라운드에서는 류재민이 힘 한번 못 써보고 손쉽게 유진에게 완패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뒤늦게 힘을 써봤습니다만 넘어서는데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광명 10라운드 노조 선수로 가입한 김원정, 김민준 상대로 10개 저치까지 나서면서 두 선수가 동반 입상을 했습니다만 라인 맞대결을 확실하게 선언한 김원정이 김민준을 완벽하게 제압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전일 선전 펼쳐 나갔었던 선수들이 대부분 인정받고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짜여졌기 때문에 한쪽 라인의 완승 또는 팀 대결 펼쳐 나가다가 고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면 새롭게 시작한 권승철의 선행승부 조회수는 꾸준히 하게 늘고 있습니다만 구독자 수는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늘어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빠른 알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구독은 공짜입니다. 돈이 안 들어요. 구독해 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다시금 시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종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우수급 선수들 말씀드리면 오태걸, 최정환,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태걸, 최정환,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몇몇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문승기, 오태걸, 이제 오진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문승기의 선행, 오태걸이 젖히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었고 이재호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정환, 박준성, 김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정환이 힘을 쓰고 박준성이 젖히기 나섰습니다만 최정환의 선행을 박준성이 끝내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키, 신동현, 이찬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리끈 이로키의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찬우는 젖히기 나서다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가평팀 고병수하고 공민규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고병수의 선행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건희하고 남승우도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 박건희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주도하고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태걸, 최정환, 이로키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한 선수도 생각해보면 고병수가 컨디션이 매우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수 1라운드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수 6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정윤재가 전일 힘대결에서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김명래, 김현 완벽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양기훈도 전일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재우라든지 이성광, 전용조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동반 입상도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양기훈이 넘어서면 정윤재가 힘든 견제가 될 것 같고 정윤재가 김명래, 김현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양기훈이 힘든 경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래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정윤재가 자리 잡고 김현이 뒤나 앞으로 자리 잡고 끌어내주게 된다면 정윤재가 타점 잡았을 때는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전일은 박건희하고 힘대결 펼쳐 나가다 보니까 정윤재가 저측에 나서다 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윤재가 먼저 내선 잡게 된다면 양기훈이 넘어서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윤재 뒷자리 김명래가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두 선수의 연대 협공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산군청과 의정부시청에서 실업생활했었던 두 선수 정윤재가 김명래 챙겨주게 된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정윤재하고 김명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은 선수가 딱히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양견이 저측 나서게 된다면 정윤재 뒷자리 쫓아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윤재하고 양견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은 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윤재가 전일 고전했기 때문에 양견 달고 때릴 이유는 없죠. 때렸다간 양견에 잡혀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정윤재하고 김명래 동반 입상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정윤재하고 양견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번 편성은 정윤재가 내선 잡으면 정윤재가 머리, 장기현이 내선 잡으면 양견이 머리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견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이재호가 밀착 마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대 세력 중에서는 아무래도 마크력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재호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양기영과 이재호의 동반 입상, 양기영과 이재호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광이 양견의 뒤를 마케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양견하고 이성광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한 차권 더 노려본다면 전용조까지는 어차피 라인 맞대결인데 양견의 뒷자리 솔직히 마크력 좋은 선수가 없어요. 그나마 마크력 좋은 선수가 이재우고 전용조 이성광인데 누가 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양견이 가게 된다면 뭐 이재우라든지 이성광 전용조까지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정윤재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공략은 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정윤재하고 김명래 동반 입상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정윤재하고 양견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윤재 경주 스타일이 기차놀이입니다. 양견이 저치다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김현까지는 착순권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객관적인 기량은 정윤재하고 양견이 월등합니다. 하지만 후미 마크 하늘 선수들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신경전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 7라운드입니다. 류재민을 과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전일도 시원스럽게 힘을 써야 되는데 저측이 탐이 잡아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유재민이 연대세력 남용찬, 이로키, 김주환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한 편성의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일의 저력도 만만치가 않네요. 김도환 달고 때리게 된다면 이번 편성은 최병일하고 김도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유재민이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점, 때려도 되는 상황에서 항상 우세서 뭐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려고 하다가 착순권 진입에 실패했었던 경주도 상당히 많습니다. 불안한 류재민이라는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이로키 전일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이로키가 먼저 힘을 써야 되는데 선발에서 올라온 김다빈에게 득점 밀려나다 보니까 이로키가 김다빈 뒷자리 마크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경주 펼쳐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로키가 힘을 써주고 유재민이 몰고 가고 김주환이 후미권 마크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류재민의 뒷자리 이로키와 호흡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로키가 금일만큼 좀 뭔가 때려도 되고 마크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류재민하고 이로키의 동반 입장 쪽을 한번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이로키 류재민의 뒷자리를 김주환이 마크해 나가게 된다면 착순권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류재민이 최병일하고 협공 펼쳐 나갈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류재민하고 이로키라든지 류재민하고 김주환의 동반 입상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류재민이 힘을 써도 되는 상황에서 저치기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하동성이 힘을 씁니다. 최병일이 몰고 가요. 김도환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류재민이 또다시 저치기 나서다가 고전할 수도 있죠. 최병일도 하동성 몰고 가서 직선 추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병일하고 김도환의 동반 입상 기대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뒤늦게 전일과 같은 스타일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최병일하고
최정환하고 류재민의 동반 입장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일이 득점 높다고 최병일 중심으로 팔려 나가는 경우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최병일하고 김두한이라든지 최병일하고 류재민 정도는 차선으로 한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민 입장에서는 최병일보다는 1호기 활용에 나갈 수도 있고, 류재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창원에서 가면 김해 B팀하고 훈련 많이 하기 때문에 김주환을 챙겨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도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일의 뒷자리는 김두한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삼복수에서는 최병일하고 김두한 노조선을 묶어서 협공은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안한 특성급 강급자 류재민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8라운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스급 8라운드가 가장 까다로운 편성의 경주인 만큼 신중하게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후반부에 또 10라운드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광명 우스급 8라운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전용기가 전혀 우승 차지해 나갔습니다. 최정환도 우승을 차지해 나갔어요. 김원정도 우승을 차지해 나간 결승전 진출 확정 지어놓은 3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라인 맞대결이죠. 전용기하고 최정환, 여기에 김다빈이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고, 김원정 입장에서는 박건희, 오태걸, 오진우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4대3의 맞대결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김원정이 월평팀 선수들 노조 가입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원정이 전일 노조에서 경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과거 월평이 4명은 비노조, 4명은 노조에 있었었는데 전부 노조에 가입되다 보니까 김원정도 전일 노조 편에 서서 경주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정환이 힘을 쓰고 전용기가 몰고 가고 김다빈이 경주 풀어 나간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진우가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박건희가 자리 잡고 김원정, 여기에 오태걸이 따라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박건희가 정윤재하고 힘대결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고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원정 전일 저치까지 여유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최정환도 시속감이 박건희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특선에서 본인의 타이밍을 잡지 못했었던 박건희보다는 그래도 우수해서 꾸준하게 선행 타임을 잡았었던 최정환이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전영규가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원정의 몸 상태가 너무나 좋은 상황, 이런 점에서 아무래도 충청급 강자들인 두 선수의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타협이라기보다는 알아서 직선에서 날라 들어올 수 있는 전영규하고 김원정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영기하고 김원정의 동반 입장 쪽에, 전영기하고 김원정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복승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최정환이 힘을 쓰고 전영기가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전일 최정환 전반적으로 시속감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주석진이 최정환을 잡지 못하면서 광명 우수 8라운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밀어붙일 수 있는 최정환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영규하고 최정환의 동반 입장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입니다. 박건희가 전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박건희가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원정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김원정이 박건희 상대로 추입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오태걸이 잘 쫓아 나서면서 임진석과 동반 입상 상당히 좀 적극 이변이 좀 만들어졌었는데, 금일도 김원정의 뒷자리 오태걸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오태걸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원정하고 오태걸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인 맞대결로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전영규하고 최정환, 전영규하고 김원정 중에서는 아무래도 전영규하고 김원정의 동반 입상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박건희가 땡겨주면 전영규가 몰고 와서 취입, 오태걸까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삼복승에서는 함께 생각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전영규하고 최정환의 동반 입상, 김원정하고 박건희를 묶어서 삼복승은 좀 양분해서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스급 라운드 중에서 까다로운
8라운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9라운드입니다. 특선에서 아쉽게 강급됐었던 원준호 전일로 시원스럽게 경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이번 편성 원준호가 본인의 연대들을 확실하게 챙겨주게 된다면 임경수, 배준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 김경수, 배준호 순으로 자리 잡거나 배준호가 앞선에서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죠. 원준호가 힘을 쓰게 된다면 임경수가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원준호하고 임경수의 전략적인 연대 협공 가능성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준호하고 임경수의 동반 입장 쪽에 경제 중심 전일 김민준이 힘을 썼을 때 임경수가 잘 쫓아는 갔어요. 김원정에게 저치기 당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원준호가 땡겨주면 임경수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 원준호하고 임경수의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임진섭 전일 내선 저치기 나서면서 우승까지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임진섭이 경주를 읽는 시야가 상당히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박윤아도 컨디션이 좋다는 점에서 임진섭이 박윤아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다 보니까 컨디션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밀어내서 털면 됩니다. 원준호의 뒷자리 임진섭이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준호가 임진섭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경수가 마크 놓치지 않는 이상 임경수 챙겨 나가는 작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원준호하고 임경수 쪽이 원준호하고 임진섭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이번 편성 원준호가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준호 경주 습성상 보면 본인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좀 저치기 타이밍을 많이 좀 노렸었던 경주가 많았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조용현이 앞만 보고 달려나가고 임진섭이 막혀나가고 강재원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원준호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물론 원준호 인정하고 임경수하고 임진섭 두 선수 동반 입상으로 저배당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좀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임진섭이 기세를 몰아서 강재원과 호흡을 맞춰 나가거나 조용현을 환영해 나가면서 임진섭이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얼마든지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원준호가 고전하게 된다면 임진섭이 선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좀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원준호하고 임경수의 동반 입상 상황에 따라서 배준호도 마크 된다면 착순권 진입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경수가 털리면 임진섭의 뒷자리는 강재원이 쫓아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수급 10라운드입니다. 주석진이 득점에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대세력 공민규하고 고병수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석진이 직접 힘을 쓰는 경주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전일 주석진이 김동관 밀어내는 데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최정환까지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강진원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김태호가 전일 확실하게 자신감 얻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신동현이 홈이권 막혀 나가거나 신동현이 앞선에서 힘을 쓰는 견주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주석진의 타겟은 김태호의 뒤를 노릴 강진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김태호가 강진원을 완벽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태호하고 강진원 청평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김태호 창원 경주 출전했다가 뭔가 아쉬움을 남겼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감 찾은 김태호라는 점에서 김태호가 강진원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동현도 마크 추입 선수가 아니라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신동현이 힘을 쓰고 김태호가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꼭 좀 공격적으로 노려보게 된다면 김태호하고 신동현의 동반 입상 경기를 함께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태호가 강진원 확실하게 챙겨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 나서게 된다면 김태호 결승 진출까지 확전 지어놓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진원이 직선 추입 승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신동현의 선행을 김태호가 활에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태호하고 신동현의 동반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자체가 뭐 득점은 주석진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전일 김태호가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었었기 때문에 김태호 중심으로 팔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뭐 주석진이 김태호를 끌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주석진이 좀 세게 넘어가면서 고병수까지 불러들이거나 주석진의 뒷자리를 공민규가 막혀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경우도 이변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석진이 가게 된다면 고병수가 쫓아 나서는 경우가 가능할 것 같고 공민규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뭐 전일 12라운드 유지현의 뒷자리를 공민규가 마크는 했어요. 하지만 강진원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마크되면 쫓아는 나설 수 있는 공민규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주석진이 가게 된다면 고병수, 주석진이 가게 된다면 공민규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석진이 활약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득점 높다 뿐이지 아무래도 주석진이 뭐 저치기 능력이나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다리가 쌩쌩한 29기 넘버 3입니다. 김태호가 강진원, 신동현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뭐 이들 중심으로도 3복승 매우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주석진이 고병수하고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뭐 김태호의 뒷자리 막혀 나가게 된다면 3복승에서도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하게 김태호 자신감 얻은 넘버 3라는 점에서 선정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우수급 11라운드입니다. 특선에서 내는 강급자 박준성하고 유지은이 있습니다. 김동환이 박준성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동관 전일 어이없게 최정환의 뒷자리를 주석진에게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번 패성도 박준성의 뒷자리를 김동관이 막혀 나가는 경주로 진행이 된다면 뭐 두 선수의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지은 자체가 컨디션이 괜찮아요. 뭐 전일은 필요 몰고 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때릴 선수가 김재웅이 있죠. 뭐 남승우나 문승기가 후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준성이 넘어서려고 할 때 유진이 견제만 나서게 된다면 이번 패성 박준성 몸싸움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유진이 마크 칩 선수가 아니라 뭐 최래선과 훈련하면서 짧게 젖히는 상황에 따라서 선행 승부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특성급 강급자들의 맞대결에서는 유진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준성도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급자들의 동반 입상 가능성이 유리할 것 같아요. 유진하고 박준성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배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진하고 박준성의 동반 입상 기대해 봐야 되는 배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딱히 유진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문승기도 선발에서 올라왔고 남승우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배성 유진하고 박준성 전략적인 연합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동관이 외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유진하고 김동관이라든지 박준성하고 김동관 정도는 차선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편성에서만큼은 김동관 전일 마크 놓쳤다가 다시 차 나왔었다는 점에서 유진의 뒷자리 확실하게 물고 가게 된다면야 유진하고 김동관이죠. 박준성하고 김동관 정도는 뭐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쉽게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유진하고 박준성 뭐 타입점 찾아 나가기보다는 뭐 실력과 실력, 힘과 힘 대결로 편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뭐 동반 입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업 우수급 12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김민준 전일 나름 힘을 써봤습니다. 11초 때 한 초중반이 나왔었는데 김원정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뭐 컨디션이나 몸 상태 괜찮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패성 연대세력 이찬우나 김준빈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준 입장에서는 이찬우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승철이 초조부담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갑, 장태찬, 경희성 순으로 견주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준의 이찬호, 김준빈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김민준을 상대로 젖히기까지 나설 만한 선수가 없죠. 기껏 해봐야 이승철 따라가서 끌어내서 털어내는 작전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민준의 뒷자리는 이찬호가 막 해 나갔을 때는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민준이 장태찬 챙겨 나갈 일은 없죠. 더군다나 이승철 챙겨 나가서 힘을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준하고 이찬호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하고 이찬호의 동반 입상 그래도 받아갈 수 있는 이승철이죠. 전일 직선에서 취입 한번 노려봤었습니다만 한꺼번에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받아서 털면 쫓아는 갑니다. 김민준과 이승철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김민준하고 이찬호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가 되는 김민준하고 이승철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준 자체가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먼저 내선 잡고 힘을 노조서들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민준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김경갑이라든지 장태찬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조금은 가능성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야 이승철하고 김경갑이죠. 이승철하고 장태찬 정도는 공격적으로 한번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크형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김민준 전일처럼 시원스럽게 경기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김원정처럼 넘어설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김민준하고 이찬호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면서 잘만 하면 김준빈도 마크되면 3차권 진입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승철이 김민준 상대로 털어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장태찬 정도는 충분히 착순권 진입 이승철 뒤를 묶어서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급 우스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좀 전일 선전펼쳐 나갔었던 서들이 유리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라인 맞대결로 대부분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어느 한쪽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